독단적으로 감독 선임이 되었다. 지금 국민들이 그런 지점에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실을 밝힌 이 박주호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결론부터 놓고 보면요, 저는 고소, 법적인 조치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저는 가능한 법률적인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사건을 리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감독의 선임이 있었죠.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이 되었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 축구를 사랑하고 지켜보는 한 사람의 팬으로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법률적인 관점 위주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었다. 이게 왜 문제인가? 저희는 많은 시간을 지켜보았죠. 지난 월드컵 이후로 아시안컵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아시안컵의 경우에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그 외에도 황희찬 선수, 황인범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전성기에 올라와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에서 맞이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아시안컵 경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좋은 경기들을 펼치고 좋은 결과까지 얻어내기를 좀 기대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쉬웠죠.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 절차를 다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낙하산처럼 감독이 된 이후에 기대 이하의 전술과 전략, 기대 이하의 대응까지 보여주면서 아시안컵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만지면서 아쉬워하던 그 모습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이후로 한 6개월 정도 대표팀 경기를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임시 감독이 2번 선임이 되었죠. 특히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대표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감독까지 겸임을 하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9회 연속 올림픽에 나갔던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정말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건요, 그동안에 우리 축구협회에서 얘기를 해왔던 게 외국인 감독을 물색 중이다. 정말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좋은 감독님을 선임해 오시나 보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의 파랑새가 날아가 버렸죠. 제시 마치 감독이라는 젊고 유능하고 최근에 이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고 4강까지 이끈 아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감독인데, 허무하게 이 계약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홍명보 감독을 다시 한번 선임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문제인데요. 이 전력강화위원이었죠. 박주호 전 선수 선임 과정에서 들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게 드러나요. 이 감독 선임이 탑다운 방식이죠. 기존의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이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거수만 해,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는 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이 5개월 동안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회의들을 했다, 유튜브 영상을 찍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황당하고 어이없어하는 표정, 그리고 그 심정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되자마자 우리 대한축구협회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박주호가 본인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 협회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익명의 어떤 위원의 경우에는 고소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6개월간 이 감독 선임을 기다려왔던 분들이 저만이 아닐 겁니다. K리그 팬들도 많고, 그런 분들의 기대를 다 저버리고 홍명보 감독을 다시 한번 선임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들이 다양한 감독들과 접촉을 하고, 심지어 그 중에서 박은하 감독은 뭐 PT를 50장을 준비했다던가 중동계 전력 분석이나 우리나라 신인 선수들에 대한 전력 분석까지 다 해온 그런 감독들을 다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감독 선임이 되었다라는 게 언론에 퍼지면서 지금 국민들이 그런 지점에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실을 밝힌 이 박주호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축구협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정말 의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법적인 조치를 한다면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은 어느 정도의 수위가 될 것인가, 어떤 제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건데요. 사실 결론부터 놓고 보면요, 저는 고소, 법적인 조치 절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형사적인 고소이든 청구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은 합니다. 그건 법적인 권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당사자가 되어서 고소를 하든 아니면은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그 개별 인원들이 각각이 법적인 조치를 하고 고소를 취하는 것 자체는 자유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따져본다면 저는 못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까져볼 텐데요. 일단 업무 방해, 박주호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한 거 KFA 측에서는 업무 방해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본인들의 업무가 좀 방해됐다 이렇게 주장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럼 이건 형법적으로 업무 방해를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업무 방해는요 구체적인 행위 형태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협회에 가서 깽판 치는 거, 폭행하고 피켓 시위하고, 그런 경우에는 위력이거든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지금 그런 형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제외하고, 그 다음이 위계인데 어떤 사기나 기망 행위가 있어가지고 대한축구협회를 엿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검토될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이 또 아니죠. 자, 그렇다면 나온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업무 방해, 이게 검토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박주호 씨 측이 자신이 경험한 그런 사실들을 담담하게 풀어내는 그런 영상이었단 말이죠. 만약 이 내용 중에서 허위사실이 있다면은 그것을 허위사실 적시 업무 방해로 구성을 해서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게 허위가 아니면 이거는 무고잖아요. 무고죄가 검토될 수도 있고, 당연히 그 반대측에 있는 박주호 위원은 무죄가 나오고 무혐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도 높고 사실상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명예훼손이죠. 사실 명예훼손은 됐어요. 대한축구협회 남아있는 명예가 있다면 상당히 실추된 게 사실일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전력 강화 위원들이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이런 것들 다 명예가 상당히 실추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박주호 선수의 말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허위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일 거예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양측이 소명하는 그런 단계들이 거쳐질 겁니다. 자, 그러면 허위사실이 아니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박주호 씨가 얘기한 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만약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호 씨 말에는 대한민국 축구를 염려하는 선임 과정에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독단적이었고 그런 사실을 공익적으로 제보를 하는 그런 공익성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우리 조문상으로는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실일 경우에 오로지 공익이 목적일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주 좁게 적시가 되어 있는 그런 조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운용상으로는요, 오로지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경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익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해주는 판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KF 측에서는 박주 지금 자기 유튜브 사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니면은 유튜브 조회수를 빨아먹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판례의 태도를 원형해 볼 때 100% 공익이 목적이 아닐지라도 한 90몇 % 정도가 공익의 목적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것과 구별하셔야 될 게 메카 유튜버들 공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것과는 상당히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익성의 퍼센테이지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사실 적시이든 허위 사실 적시이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이것 자체로 리스크가 있는 행위이다. 그것 외로 업무상 배임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는 있는데, 업무상 비밀로 지득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상대편에게 어떤 손해를 입히고 내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런 것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도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업무 방해도 안 되고 명예훼손도 안 되고 업무상 배임도 안 되면 형법상으로는 잡을 수 있는 죄목이 없어 보여요. 굳이 따지자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그나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또는 허위 사실이 조금 끼어 있다면 그 부분을 잡고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가능해 보이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지 그거는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또 실무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면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러 가야 된단 말이죠. 고소장이야 변호사가 작성해 준다고 치고 일단 기본적으로 협회장이 가는 게 정석적일 건데, 뭐 정몽구 회장이 고소인 진술하러 왔는데요 하고 앉아서 고소인 진술을 해야 돼요. 이런 그림이 그려질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만약 실무자가 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갑니까? 총대 메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고, 가는 것 자체가 지금 분노하는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법률적인 관점이나 현실적인 관점이나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인다. 그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약간 좀 힘으로 찍어 눌러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어요. 본인이 형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고소당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경찰 조사 받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쫄리니까 알아서 기겠지 라고 하던 게 솔직히 말하면 법조계에서 예전에 좀 많이 해오던 그런 방법 아닌 방법이었어요. 옛날에 고루한 그 수법을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협회라는 게요, 그냥 사람들 모여있는 거예요. 회사나 기업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실제 그 스포츠 연맹이나 협회들의 민낯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그 중에는 그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면에 위원장이 이렇게 하라던데 라고 해서 위원장이 의도에 따라서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그런 연맹들도 상당히 많은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각설하고 지금 시점에서 박주호 위원에게 압박이나 겁박이나 진짜 고소가 들어온다면 정말 많이 응원해 줘야 될 거고요. 그런 응원들이 또 참고 자료들이 될 거거든요. 이런 여론이 있다, 정말 대한민국 축구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론들이 있고 박주호 씨가 그 여론에 부응하는 공익적인 제보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소명이 되게 되면은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저도 작은 힘이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영상을 좀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긴 말 필요 없고요, 박주호 위원 응원합니다.